안녕하세요. 차 사러 가자의 윤사로입니다. 오늘은 신차 구입 시 꼭 알아야 할 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채널에 리스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리스에 관련된 영상 제작을 나눠서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려고 하니까요. 정확한 리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서 차 사러 가자의 리스 강의편 영상 봐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권과 명의인데요. 할부 경우에 명의자는 소비자 개인 명의로 봐주시면 되고, 할부는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요런 여러 은행권에서 1금융권 저금리로 할부 진행이 가능하며, 그 외에 2금융 캐피탈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1금융권 리스나 렌트 상품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2금융권, 예를 들어서 BMW 파이낸셜, 벤츠 파이낸셜, 우리카드, 산은캐피탈 등등 이런 2금융권 캐피탈사들이 운용 리스나 장기 렌트 상품을 취급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리스라는 건 캐피탈사나 리스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난 후에 해당 차량을 리스 계약자에게 차량을 임대해주는 자동차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차량 취득 후 차량 등록증을 살펴보시면 리스나 렌트가 아닐 경우에 소유자 조남이나 회사를 운영 중인 법인이 있을 경우 법인명이 기재가 됩니다. 반대로 리스나 렌트 경우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명이 리스나 캐피탈사로 등록이 됩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차량에 대한 소유주는 캐피탈 소유주이지만 실계약자인 분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리스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잔존가치를 설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존가치란 내가 탈 차량에 대한 차량가의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에 낮아져 있을 자동차의 가치를 정해진 기준표로 미리 산정한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차량을 리스를 하고 난 후 계약 만료 시 차량이 가지는 잔존가치는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 후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이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낮아지지만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금액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량 금액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잔존가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모델,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와 같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설정이 되고요. 이 잔존가치를 설정하는 건 각 캐피탈사나 리스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는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인수, 반납, 재리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수는 차량 계약을 하고 만기 시에 남아있는 잔존가치 금액만큼 비용을 더 지불해서 차량을 고객님 소유로 인수하는 부분이 인수라고 합니다. 반납은 차량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운행 중이던 차량을 캐피탈사나 리스사에 차량을 반납하는 부분이 반납이고요. 반납 시에는 리스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나 차량 운행에 대한 사고 이력 등등 여러가지 체크사항을 확인해서 정산이 되고 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리스 경우에는 내가 실행한 캐피탈사로부터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대략 한 2달 정도 전부터 캐피탈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잔존가치 금액으로부터 반납을 하실 건지 인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재리스를 하실 건지에 대해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재리스를 하실 경우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을 금융리스로 재현장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열수가 짧아지게 되고 월 납입금과 높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리스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잔존가치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부분 재리스보다는 낮은 금리로 신규 리스를 다시 진행을 하시거나 중고 시세를 확인해서 남아있는 잔존가치 금액을 인수, 되파시는 방법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과 선수금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보증금은 차량 계약자가 캐피탈사에 미리 보증금을 넣어서 리스 실행 전체 금액에 대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보증금을 많이 넣을수록 이에 따른 금리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기 시에 내가 넣어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금은 차량 대금에 대한 일부분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개념이고요. 미리 선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차량 월 납입료가 보증금 넣었을 때 대비 시 훨씬 낮은 리스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두 방식에 대해 비교를 했을 때 금리와 이자는 보증금을 넣은 방식이 더 낮을 수 있고요.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이자가 소폭 낮아지긴 하지만 보증금 대비 시 많이 낮아지지는 않고 월 납입료가 낮아집니다. 선수금 방식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 처리 측면에서 딱 월 납입, 리스료를 맞춰야 한다거나 아니면 리스료가 높게 나왔을 때 조금 더 소비자 니즈에 반영해서 리스료 부담이 없도록 견적을 조율해야 할 경우에만 선수금을 넣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 중인 리스 상품은 운용 리스를 대표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용 중인 상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운용 리스는 캐피탈사, 리스사의 차량을 빌리는 개념의 상품이고요. 운용 리스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잔존 가치를 설정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인수, 반납, 재리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운용리스란 캐피탈사, 리스사의 차량을 빌리는 개념의 상품이고요. 초기 계약 당시에 잔존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만기 시 반납 목적이나 인수 목적이 유리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은 계약자 고객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세나 보험도 이용자 본인으로 직접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금융리스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인수나 재리스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운용리스와는 다르게 할부와 비슷한 방법인데요.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 또는 리스사에 돈을 빌리는 개념의 상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와 다르게 잔존 가치를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 리스 실행 금액, 즉 원금에 대한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월 납입 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융리스 경우엔 할부와 유형이 비슷해서 초기 비용은 캐피탈사마다 상이하겠지만 최대 90%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금융리스의 명의자는 캐피탈사로 진행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말하는 무늬만 리스가 바로 금융리스를 말을 하는 거고요. 다른 여러 구매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명의를 캐피탈사로 해서 소유자 명의에 대한 부분을 숨겨야 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를 합니다. 이용자 리스는 운용리스나 금융리스와는 다르게 명의 자체가 캐피탈사, 리스사가 아닌 계약자인 이용자 명의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 명의나 사업자 명의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요. 계약기간 만료 후 인수 또는 반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리스는 뭐냐면 운용리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화물차, 구인승 차량, 경차 같은 차량들로 인해서 이용자 리스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운용리스나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용자 리스로 하게 되면 최대 혜택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차량들로 리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용자 리스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부 개인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명의 자체가 캐피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세나 건보료 인상될 일이 전혀 없고요. 반면에 리스는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리스를 실행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대출로 잡힌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사업자금 대출이나 중요한 대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스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구매부터 할부, 리스, 렌트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명의는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는 당연히 고객 본인 명의인 이용자분의 명의로 들어가고요. 리스랑 렌트는 캐피탈사나 리스사 또는 렌트사 명의로 들어갑니다. 자산은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는 본인 소유자 명의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리스나 렌트 경우에는 캐피탈사, 리스사 명의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 경우에 현금 구매는 당연히 대출이 없고요. 할부는 대출로 잡히고요. 리스는 개인 소유자의 자산으로 인정이 안 돼서 자산으로 잡히진 않지만 대출은 할부와 동일하게 잡힌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렌트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대여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명의로 잡히지 않고 자산으로 인정도 안 된과 동시에 대출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 할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키로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할부 중에서 일반 할부는 제외하고 유예 할부 같은 프로그램은 브랜드마다 상이하지만 키로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 리스사마다 정해진 키로수 기준이 다 다르고 키로수 제한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짧게는 10,000km에서부터 최대 40,000km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현금 구매이실 경우 상환할 금액이 없고 할부로 진행 시 대부분 중도해지는 캐피탈사마다 실행하신 대출 금액의 중도상환 수수료 2% 고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즉 페널티 금액이 리스크가 세서 신차 견적 조율 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페널티 금액이 최저 40%에서 최고율 90%까지 업체에 따라 캐피탈사에 따라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캐피탈사도 있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 경우 중도해지 원하실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 만기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 해지 시 페널티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아니면 리스 쓴 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 이자, 현금 구매는 당연히 이자가 없고요. 할부는 선납금을 많이 넣을수록 총 이자 금액이 낮아지고요. 리스나 렌트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넣을수록 금리가 낮아짐과 동시에 이자가 낮아지고 잔존 가치를 낮게 설정할수록 금리 및 이자가 같이 하락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월 납입금은 현금 구매 제외하고 할부는 리스나 렌트에 비해서 납입금이 높게 책정이 되고 리스 같은 경우엔 잔존 가치를 최대한 높게 설정했을 때 할부나 렌트에 비해 가장 낮은 월 납입금이 나올 수 있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를 높게 설정해도 보험과 자동차세가 월 납입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보다는 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로 국산차 렌트 경우에는 리스보다도 월 납입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는 고객 개인 소유자 명의이기 때문에 일반 홀로그램 번호판이 들어가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홀로그램 번호판이 들어가지만 최근에 바뀐 사항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소유 리스 차량 같은 경우 연두색 번호판으로 들어갑니다. 렌트는 흔히 알고 계신 하호호 렌트 번호판이 들어가고요. 안내드린 것처럼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장기 렌트 1년 이상 차량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보험 경력은 현금과 할부는 고객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개인 보험 경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렌트는 보험 경력 인정이 안 되고 경력이 중간에 단절됩니다. 대신에 렌트로 이용하시다가 사고 이력이 많을 경우나 아니면 사고가 나시더라도 개인 보험에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은 현금과 할부 구매 경우엔 자동차세나 보험을 고객 본인인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서 진행하고요. 리스 역시 자동차세랑 보험을 고객 본인인 이용자가 직접 부담을 하지만 차이점은 리스 경우에 자동차세는 월 납입금에 포함, 불포함 설정이 가능합니다. 렌트 경우엔 월 납입금 안에 자동차세 및 보험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할인 및 면제는 현금과 할부 경우 장애 대상이나 국가유공자 아니면 다자녀 혜택 같은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요. 감면 대상이나 혜택 대상이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면 대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더라도 명의가 캐피탈사 리스사 명의이기 때문에 면제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처리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금은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고요. 할부는 이자 플러스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처리 가능하고 리스는 종소세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요. 렌트는 종소세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차종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 경차 같은 차종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현금과 할부는 대상 차종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진행 시 차종에 따라서 환급 가능하고요. 렌트 역시 대상 차종에 따라 부가세 환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은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동일하게 세금 계산서는 모두
발행받을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단 중고차 경우 구매 금액의 10% 정도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리스나 렌트로 이용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다루어 보았고요. 앞으로도 차 사러 가자에서 다양한 리스 강의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니까요. 차량 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차 사러 가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받은 견적이 합리적으로 잘 받은 견적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견적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맞는지 편하게 계산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저희 차 사러 가자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더 디테일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 사러 가자의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